예체능 부셔. 뿌셔. 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하모니 예체능 뿌셔뿌셔의 우지민, 김민지입니다. 네, 두 번째 방송으로 찾아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코너는 연기 전공자인 지민 씨가 진행하는 이 영화 속의 최애 배우는 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진행하는 이 작품 속의 최애 무용수는 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같이 진행하는 연기 무용 입시 정보 톡톡입니다.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유나의 오르트구름. 유나의 오르트구름 듣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코너는 연기 전공인 제가 진행하는 이 작품 속의 최배우는 입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작품은요,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인데요. 혹시 민지 씨 보셨나요? 네, 저 봤죠. 네,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처음 나왔을 때 좀 많이 히트를 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게 됐는데 제가 막 법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네. 근데 그 법 중에서도 그 촉법 소년에 대해서 다루는 드라마여서 되게 신박하고 한 번쯤 보면 그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고, 또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이 배우로 나왔어요. 아. 그래서 한번 유심히 봐봤는데 네. 교훈이 많은 드라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소년심판이고요. 먼저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이제 판사 심은석이라는 판사가 나옵니다. 심은석 판사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로 나오는데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 범죄와 그들을 둘러싼 이 모든 드라마의 내용이 소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소년범 그리고 뭐 소년범 이외에도 소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소년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년 심판 중에서도 이 심은석 판사 역을 맡은 김혜수 배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사실 김혜수 배우는 제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제가 연기를 하면서 진짜 가장 멋있다, 가장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한 배우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분이십니다. 민지씨 김혜수 배우 좋아하세요? 김혜수 배우 진짜 카리스마 있고 너무 멋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배우 중 한 분입니다. 네, 방금 민지씨가 카리스마 있는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저도 김혜수 배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카리스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혜수 배우가 필모그래피가 또 엄청나게 많아요. 네. 지금까지 데뷔하고 나서 이렇게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한 배우는 진짜 많이 없는데 꾸준하게 막 1년 사이에 막 공백기 없이 거의 많은 드라마 그리고 영화 뭐 CF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방영한 소년심판 그리고 슈룹이라는 다 넷플릭스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타짜 그리고 도둑들 이런 영화가 또 흥행을 많이 했잖아요. 김혜수 네. 배우의 타짜. 네. 정마담 그 연기 정말 환상적이죠. 네, 맞아요. 네, 타짜 하면은 사실 김혜수 배우고 도둑들도 펩시 역으로 나왔는데 네. 너무 매력있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이 김혜수 배우가 청룡영화상 지금 MC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민지 씨 아세요? 그래요? 네, 이제 MC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우아하게 말을 하실 수 있는지, 우아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도 참 영화제를 보면서 네. 진짜 저렇게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겠다.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 이런 네.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진짜 그것 때문에 김혜수 배우에게 더 호감이 생겼고 또 김혜수 배우를 찾아보면 사실 한국에서 배우로서 받을 수 있는 상은 거의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안 받은 상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거의 모든 상을 다 받았고 그 청룡영화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김혜수 배우님이 MC 하고 계신 네. 그 영화상이 진짜 유명한 영화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김혜수 배우가 23살에 네. 23살에 여우주연상을 저희 23살 에? 네. 제가 지금 23살이거든요. 네, 그쵸. 맞아요. 민지 씨가 지금 23살인데 네. 민지 씨 나이에 지금 김혜수 배우는 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네. 진짜 그랬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김혜수 배우가 저는 이 소년심판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카리스마가 있는 판사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판사 연기를 할 때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눈썹 연기 혹시 아세요? 김혜수 배우 눈썹 연기? 아, 네. 눈썹이 진짜 그 위에 완전 밑도 끝도 없이 막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 눈썹까지 연기를 하시면서 네. 진짜 카리스마가
가득한 그런 판사 역할을 하셨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게 소년범 얘기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서. 네, 네. 그래서 막 와, 진짜 살벌하다. 이 판사 진짜 살벌하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네. 그러면서도 이게 극 마무리가 될 때 드라마가 마무리가 될 때 그래도 저는 소년범을 싫어하지만 저는 싫어하고 미워할지언정 그래도 저는 소년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런 거 자체 딱 봤을 때, 이 판사는 소년범을 진짜 극도로 혐오하지만 나는 소년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판사에 대한 판사직을 더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서 저는 마지막 그 장면에서 조금 소름이 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카리스마가 있으면서 강단 있고 또 이제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뒤에서는 막 후배들 챙겨주고 막 이래요. 되게 스윗한 장면들도 많이 있는데 츤데레죠. 네, 츤데레 네. 판사 역할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카리스마 있는 연기 그리고 깊이 있는 연기 나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혜수 배우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네. 김혜수 배우가 미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진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는 봤는데, 네. 김혜수 배우가 막 촬영장에서도 네. 거의 밥차를 한 네. 4번씩 하루에 4번씩 해준 적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도둑들인지 뭐 영화를 찍을 때 네. 찍었을 때 코트를 태워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빌린 코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걸 탔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김혜수 배우가 이거 내가 그냥 산다. 내가 그냥 이 코트 사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다고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유니세프 친선대사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 모습을 봐도 정말 이 배우가 선하고 그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막 코로나 막상 터졌을 때도 막 기부금도 아시죠? 네, 기부도 많이 하셨고 네. 막 연기 활동도 꾸준히 하면서 막 다 그 힘드신 분들도 도와주시고 기부도 네. 하시고 유니세프 막 신선대사 하시고 이런 모습에 저는 더 이 김혜수 배우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다양한 면에서 정말 영화를 할 때는 영화에 집중하고 또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정신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서 정말 다양한 면에서 본받을 점이 많은 배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23살에 여우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위치에 올랐나 네. 싶고 네. 근데 그만큼 연기를 딱 보면 김혜수 배우의 연기를 보면 막 소름이 돋아요. 저는 아직도 네. 막 많이 봤지만 네. 매일매일 나오는 그게 좀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이번에 막 탈색하고 나오시고 이랬었던 적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도 하시면서 그리고 그 도전이 또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맞아요. 너무 잘 소화하시고 네. 막 모든 드라마 뭐 영화에 다 찰떡같이 그 캐릭터에 맞게 연기를 소화하시니까 네. 그게 또 김혜수 배우의 변신을 보는 재미도 네. 있고 네. 또 이제 아까 소년심판에서는 김혜수 배우의 사이다를 보는 재미 카리스마 있게 말을 이렇게 툭툭 쏘시면서 눈썹 연기를 하시며 네. 하는 그런 답답하지만 그래도 김혜수 배우가 카리스마 있게 연기하는 모습을 보며 또 이제 사이다를 또 얻는 이런 장면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김혜수 배우를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꾸준히 연기 활동을 하는 것도 네. 그것도 정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말 끊이지 않게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쉬면 이제 그 공백 기간도 있고 약간 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 정말 다양한 작품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김혜수 배우님이 한 CF가 정말 인상 깊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한소희 배우님과 같이 한 거 혹시 아세요? 네네네. 네. 저는 그게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면에서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도 김혜수 배우님 정말 존경합니다. 네. 김혜수 배우 그리고 소년심판 보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고 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이겨내야 할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정말 많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이 김혜수 배우가 맡은 판사처럼 정의로운 사람들, 정의로운 선택과 그리고 또 따뜻한 이 정, 그리고 우리 한국은 또 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더 발전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하면서 두 번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네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쳐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 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눈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찬란하는 온통
둘이서 셋이서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 FM 하모니. 여러분도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FM 하모니에선 다양한 주제와 세대 간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널 고정하세요. 네,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코너로 왔는데요. 오늘은 제 두 번째 최애 무용수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누구나 들어본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강수진 발레리나입니다. 지미 씨도 아시죠? 강수진 발레리나 정말 잘 알죠. 엄청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있지만 무용계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가득한 분이셔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무용수 중 한 분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자면요. 강수진 발레리나는 1967년에 태어나셨고요. 리틀 엔젤 예술단 출신으로 언니를 따라갔다가 거기서 뽑혔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실력이면 정말 대단하니까 뽑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리틀엔젤 네. 하려고 했어요. 진짜요? 제 어렸을 때 꿈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꿨던 그런 거죠. 네. 선화예술중학교를 지원했을 당시에는 한국무용을 배웠고 한국무용을 전공하기로 했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발레과에서 사람이 없어서 지원자를 받는 것을 보고 그렇게 골격 테스트를 통과한 후 발레를 전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처음에 한국무용을 먼저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좀 반가웠어요. 근데 이제 선화예고 시절에는 모르코로 또 떠나서 3년간 유학 생활을 했으며 1986년에 독일 슈투르가르츠 발레단에서 아시아인 중으로 최초로 입단을 하셔서 2015년까지 활동을 하셨고 2016년 발레단에서 1994년에 솔리스트, 1997년에 수석 발레리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인간문화재라고 불릴 정도로 최고의 발레리나였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이제 다음으로는 강수진의 발 하면 모두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지민 씨 그 사진 보신 적 있죠? 발 사진. 네, 발가락이 되게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네, 되어 맞아요. 있고 상처도 엄청 많았고 네. 그 발 사진이 엄청 이슈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발 사진 보고 막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할 네.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네. 혹독한 연습으로 인해 발가락 마디가 기형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등 발의 형태가 많이 흉한 것은 그녀에 관해 매우 유명한 일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발의 형태는 물론 강수진의 혹독한 연습과 끈기와 노력 끝에 생긴 것도 있지만 애초에 강수진의 발이 발레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 형태가 망가진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수진의 팔, 다리, 목 길이는 완벽한 반면 의외로 무릎 아래로는 발레리나로서 부적합한 형태로 이 때문에 턴아웃을 하는데 특히 애를 먹었으며 나와 있는 무릎을 넣고 발등하치가 없는 형태의 발을 튀어나와 보이도록 교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습 중 발가락 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진통제를 먹고 발을 붕대로 칭칭 감아서 끊임없이 연습을 했다는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부상을 불구하고도 계속 노력한 그녀의 끈기로 이런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저는 조금이라도 다치면 바로 연습을 중단했거든요. 저도 무릎 부상이 크게 있었는데 저는
저도 뭐 강수진 발레리나처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냥 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강수진 님이 정말 많은 공연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작품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로미오와 줄리엣 전 또 연기를 전공했다 보니 네. 로미오와 줄리엣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입시 작품으로 저희는 독백으로 네. 로미오와 줄리엣. 오 로미오. 진짜. 맞아요. 그렇게 독백으로도 많이 하고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연애 비극으로 셰익스피어에게 엄청난 명성을 안겨준 작품입니다. 약간의 변형을 주게 되었는데 발레 작품에서는요. 마지막에 비극을 없애고 과감하게 로미오의 죽음을 막아서 줄리엣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으로 발레 작품에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에 강수진 씨가 그 작품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10대 줄리엣을 맡아서 훌륭하게 재현해냈다고 합니다. 무대에 오르기 이틀 전 만난 그는 이번 공연은 나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86년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한 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작품이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다고 하는데요. 데뷔 무대에서 20번이나 커튼콜을 받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해요. 정말 많은 앵콜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신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강수진 발레리나처럼 정말 이런 끈기와 열정을 다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번에 빛이 나는 너에게. 그때 널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우린 어디에 있을까. 가장 예쁠 때의 너를 만나서 누가 뭐라 해도 뭐든 견딜 수가 있었어. 빛이 나는 널 위해 많은 걸 놓아야만 한데도 괜찮아. 넌 알잖아. 넌 내 전부였던 걸. 나를 저버릴 만큼 행복했어. 괜찮아. 내 모든 걸 잃어도 눈부시게 빛나는 널 볼 수만 있다면. 봄날처럼 아름다웠어. 너와 나는 한 폭의 그림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새겨진 한 장면 속에 그림자조차 눈부셨으니까. 빛이 났던 우리의 기억이 점점 사라진대도 괜찮아. 넌 알잖아. 넌 내 전부였던 걸. 나를 저버릴 만큼 행복했어. 괜찮아. 내 모든 걸 잃어도 눈부시게 빛나는 널 볼 수만 있다면. 깜깜했던 어둠 속 환하게 날 비추던 너가 보여. 그 끝에 널 만나서 아무렇지 않은 듯 괜찮아. 넌 고마워. 네가
네가 전부였던 건 세상을 가진 만큼 행복했어. 괜찮아 내 모든 걸 잃어도 눈부시게 빛나는 널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연기 전공과 무용 전공이 함께하는 예체능 푸셔푸셔를 듣고 계십니다. 전에 빛이 나는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제가 노래를 듣는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생각을요? 그 강수진의 발을 보면서 제가 방금 사진을 다시 보고 왔는데 네. 이제 무용을 계속 하다 보면 발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무릎과 발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무용을 할 때. 그래서 저도 정말 다리를 보면 멍투성이에요. 그래서 멍뿐만 아니라 진짜 발에도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정말 장난 아니게 잡혔거든요. 저도. 그래서 정말 걸을 때 이 수평이 안 맞을 정도로 발이 띵띵 부은 적이 되게 많았어요. 네. 네, 근데 한국 무용은 그 발레는 이제 토슈즈라는 걸 신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토슈즈가 이제 신으면서 이제 토로 쓰면서 되게 아프잖아요. 네. 근데 한국 무용도 그런 걸 신나요? 아, 한국 무용은 그 발끝을 세우는 그런 토를 신는 게 아니라 그 코슈즈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약간 그 전통 신발 같이 네. 생긴 거요? 네, 맞아요. 그거 되게 아프죠? 아, 네, 아파요. 네, 그 덧신 같은 거 약간 그런 비슷한 건데 이제 그거는 그래도 막 그렇게 왜냐면 발끝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아프진 않는데 계속 이제 움직이다 보면 발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발이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근데 강수진의 발처럼 될 때까지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점. 아, 그걸 느끼셨어요, 지금 노래를 들으면서? 네, 맞아요. 아, 맞아. 그걸 느꼈어요, 저는. 아, 엄청나게 네. 큰 교훈을 또. 맞아요. 근데 진짜 뭐든 그 발 사진 저도 보고 막 네. 그렇게까지 저렇게 발이 상할 정도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강수진 발레리나의 위치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발이 그렇게 돼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저 진짜 정말 많은 노력과 끈기가 얼마나 그런 많은 걸 했는지 정말 사진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수진 발레리나가 이제 그런 자기의 얘기를 쓴 책이 있다고 해요. 책이 2가지를 내셨는데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한 걸음을 걸어도 나답게 라는 책이에요. 제목부터 남다르지 않나요? 네. 자기의 이제 꿈이자 용기가 되어주는 그런 책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발레리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열정과 노력의 상징으로 쓴 책인데 정말 전 세계가 감동한 세기의 발레리나 강수진이 한 걸음을 걸어도 나답게를 통해서 숨겨진 열정과 재능을 발견하고 이 우직한 노력으로 성장하며 자기만의 스타일을 탄생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성과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2014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레단인 그 국립발레단의 예술감독에서 리더로서 길을 걷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생과 철학이 담긴 그런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읽어보셨어요? 아니, 저 아직 안 읽었는데 이제 제가 이 책에 관심이 있어서 검색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아직 읽어보진 못해서 이제 조만간 서점에 가서 사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민지 씨의 리뷰를 좀 듣는 게 좋겠네요. 네, 제가 다음 시간까지 읽고 네. 이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까요? 네. 제가 선곡을 했는데 네. 또 제가 연기 전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뮤지컬 노래를 하나 넣었어요. 네. 알라딘
네. 알라딘에 나오는 나오미 스캇이 부른 Speechless. Speechless 듣고 오겠습니다. Here comes a wave meant to wash me away, a tide that is taking me under, swallowing sand left with nothing to say, my voice drowned out in the thunder, but I won't cry and I won't start to crumble whenever they try to shut me or cut me down. You can't keep me quiet, won't tremble when you try it. All I know is I won't go speechless, 'cause I breathe when they try to suffocate me. Don't you underestimate me, 'cause I know that I won't go speechless. Every word, centuries old and unbending. Stay in your place, better seen and not heard. And now that story is ending. 'Cause I cannot start to crumble. So come on and try to shut me, cut me down. I won't be silent. You can't keep me quiet, won't tremble when you try it. All I know is I won't go speechless, speechless. Let the storm in, I cannot be broken. No, I won't live unspoken, 'cause I know that I won't go speechless. Trying to lock me in this cage, I won't just lay me down and die. I will take these broken wings and watch me burn across the sky. In the echoes saying I won't be silenced. Though you wanna see me tremble when you try it. All I know is I won't go speechless, speechless. 'Cause I breathe when they try to suffocate me. Don't you underestimate me, 'cause I know that I won't go speechless. All I know is I won't go speechless, speechless. 여러분은 지금 연기 전공과 무용 전공이 함께하는 예체능 뿌셔 뿌셔. 를 듣고 계십니다. 네, 방금 민지 씨 픽살이 나셨는데 좀 힘드신가 봐요. 저는 이제 네, 저희 세 번째 코너 재밌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 세 번째 코너는 예체능 정보. 톡톡입니다. 네, 예체능 정보 톡톡 저희 첫 번째 날에는 민지 씨가 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네, 요즘에 이제 연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연기에 관심이 이제 취미로 연기를 배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연기, 제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원래는 일반고에 다녔어요. 일반고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한 학생이었는데 네. 너무 뭔가 내가 공부만 하는 게 내 적성엔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나는 뭐가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싶을까?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게 공부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저희 반에
예체능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특히 미술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꿈을 쫓아 열심히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게 마땅히 없었고 네. 또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방황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사실 주변에서 막 너 연기 한번 해봐 뭐 이런 얘기를 네. 전 팔랑귀로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뭘 할까 몰랐었던 시절에 네. 주변에서 너 연기 한번 배워봐 뭐 잘할 것 같아 네. 이런 소리에 제 귀가 움직였습니다. 아, 팔랑팔랑 네. 움직여서 네. 제가 연기를 그때 이제 예술고등학교 편입 그 시험을 연기학원을 다니지도 않고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네, 네. 그때가 한 22대 1? 막 이랬었는데 네.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왜냐면 저희 네. 부모님이 조금 엄하셔가지고 네. 예체능에 대한 편견이 좀 있으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체능에 대한 편견이 좀 네. 있으셔서 네.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주의셨어가지고 아, 네. 제가 예고를 시험을 본다고 하면 저를 내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비밀로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네. 그랬는데 네. 불텄지 뭐예요? 덜컥. 진짜 대단한 거. 근데 제가 진짜 그 발레를 했어서 네. 그걸 이제 좀 중점적으로 특기를 발레를 네. 좀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붙었고 네. 그 당일에 제가 말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예고 시험 봤다. 엄마 이제 난리 났죠. 네, 근데 네. 일단은 붙었다고 하니까 보내주겠다. 뭐 네. 너가 그래도 좀 하고 싶었나 보다. 연기에 열정이 좀 있었나 보다. 네. 해서 보내주셨고 네. 3년 동안 정말 힘들었고 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연습하고 네. 공연을 한 3번 했었나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3개의 공연 정말 잘 바쳤고 네. 한 번에 이제 대학까지 가고 했습니다. 정말 학원도 안 다니고 그렇게 시험을 합격한 거면 정말 숨겨진 재능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숨겨진 연기에 대한 제 재능. 네. 사실 연기에 대한 재능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그땐 자신감이 좀 넘쳤어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도 넘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요? 아니에요. 네. 지금은 진짜 자신감이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사실 점점 이제 네. 좀 자신감이 하락하는 지금 시기고 아, 그런데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네. 고등학교 1학년에 하고 싶은 게 예체능밖에 없었던 그냥 한 고등학생이었고 난 연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때는 막 연기학원을 몇 달 정도 다니고 막 이런 애들이 많았었거든요. 같이 네. 시험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보다 제가 조금 더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네. 뻔뻔했어요, 제가. 네, 막 노래도 뻔뻔해야죠, 못하고 막 원래. 연기도 못하고 네. 무용도 막 못하는데 네. 잘하는 것 마냥 표정 짓고 이랬어요. 아, 근데 여러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막 잘하든 못하든 일단 자신감이 네. 중요해요. 맞아요. 시험, 입시, 특히 입시나 아니면 뭐 입시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도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실력이 부족하거나 해도 자신감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맞아요. 나는 이제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특히 네. 예고 입시에서는. 네. 나는 예쁘고 나는 맞아요. 열심히 할 거고 맞아요. 나는 여기서 노예처럼 살 거다. 약간 이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근데 그것도 잘 몰랐어요. 그냥 순수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 나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좀 열정적으로 시험을 봤던 것 같고 못했지만 그래도 전 잘한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자신감으로 저는 예고에 들어가게 됐고요. 네. 예고에서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민지 씨도 맞아. 예고를 나오셔서 네, 아시겠지만 그쵸. 네.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큼 소중한 추억이 없어요. 맞아요. 민지 씨 중학교 때 막 생각 네. 많이 나세요? 중학교 때는 잘 안 나요. 그렇죠. 저도 이제 초등학교 막 중학교 솔직히 말해서 생각 잘 안 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지금 더 많아요. 저도요. 초중학교 친구들보다 네.
혹시 무용과도 그런가요? 저는 3년 네. 동안 같은 애들이랑 같은 반이었거든요. 저도 그쵸, 같은 그쵸. 네 계속 무용가는 무용가대로 가가지고 네, 예고는 여러분 반이 안 바뀌어요. 네, 저희는 반이 1반, 2반밖에 없었거든요. 네. 1반, 2반 연극영화과 뭐 그 어. 뒤에 반 뭐 미술 네, 뭐 음악 네. 이렇게. 그래서 네. 저는 1반, 2반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똑같은 애들이 반만 바뀌어서 아, 돌아다닌다. 아. 어차피 다 똑같은 애들이다. 네. 그래서 더 돈독하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3년 맞아요. 동안. 네. 왜냐면 다 같은 애들이고 네. 계속 저희는 이제 야간 실기라고 하죠. 음. 야실. 다른 맞아요. 일반 고는 야간 네. 자율학습. 네. 야자를 하겠지만 저희는 또 야실을 했어요. 그래서 10시까지 했어요. 대박이죠? 네. 그래서 10시까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진짜 거의 가족이었어요. 막 저희는 막 남자 여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옷 막 훌렁훌렁 벗고 맞아요. 더워서 막 네. 훌렁훌렁 벗고 그래서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맞아요. 당연한 거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 땀 뻘뻘 흘리면서 땀 냄새 막 다 나는데 아무렇지 않고 땀 냄새 나는구나. 열심히 했다. 그래서 막 저희는 그 연기할 때 검정색 옷을 네. 입었었어야 됐어요. 아, 무조건요? 네. 무용과는 또 네. 머리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맞아요. 것처럼 저희는 네. 검정색 트레이닝복을 아, 꼭 입었어야 됐거든요. 네. 1학년 때는. 저희도 1학년 때는 무조건 다 올 블랙이었어요. 그쵸. 저희도 그랬어요. 맞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뭐지? 꼰대인가? 그래서 1학년 때는 검정색 트레이닝복을 입었는데 네. 혹시 민지 씨도 아세요? 막 움직여서 네. 그 땀이 마르면 소금이 나와요. 아, 아세요? 알죠. 소금이 진짜 맞아요. 나와요. 맞아요. 소금이 나와서 그게 진짜 먹어봤거든요, 제가. 그걸 왜, 신기하니까. 그걸 왜 막아요? 저희는 궁금증이 많은 네.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아, 먹어봤는데 진짜 네. 소금이에요, 여러분. 아, 그래서 저는 그만큼 열심히 했고 네. 몸에 소금이 나오도록. 맞아요. 그 흔적 없으면 솔직히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 소금이 나와요. 네. 다들 이제 소금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소금이 나올 때까지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고 다시 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예고 다시 갈 것 같아요. 제가 과거로 돌아가도 저는 연기를 했을 것 같고 물론 진짜 힘든 길이고 한숨만 나오지만 그래도 저는 네. 제가 연기를 하면서 성격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아,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모르는 그 고1 시절에 네. 예고를 와서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은 것 같고 나보다 모든 애들이 더 예쁜 것 같고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고 네. 심지어 민지 씨도 그렇겠지만 한 분야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등수가 다 적혀서 나왔거든요. 네, 칠판에 맞아. 네. 누구 막 몇 등, 누구 몇 등. 어. 그래서 등수대로 그냥 쫙 붙었어요. 네. 그래서 전 처음에 진짜 적응이 안 됐어요. 아, 진짜 이게 뭘까? 이렇게까지 망신을 줘야 되나? 네. 그랬는데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익숙해지면서 성격도 변했어요. 성격도 막 제가 막 자신감 넘치고 막 이랬지만 그래도 소심한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근데 연기를 하면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좋아지고 그리고 뭐 나서서 뭐 회장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관종이죠, 사실. 관종이 됐어요. 관종이 되었다. 전 연기를 하면서 근데 오히려 이렇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 상대하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아졌어요. 그게 참 저는 제 장점이 된 것 같아요. 말하는 거 그리고 별로 낯을 안 가리는 성격이 됐어요. 그래서 저 네. 민지 씨 처음 만났을 때도 맞아요.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진짜 처음 보는 순간부터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맞아요. 저는 네. 근데 네. 모든 사람에게 낯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 됐습니다. 네, 진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네, 첫날에 민지 씨도 무용을 하면서 네. 좀 자신감이 생겼고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저는 진짜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기, 뭐 무용, 예체능 소극적이어도 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성격은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 같은 아이. 네. 이 같은 아이 이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막 아이라고 시끄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이라고 뭐든지 막 말 못하고 긴장하고 소심하고 소심쟁이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제 간단한 입시 토크였고요. 네. 예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예고 자녀들 예고 보내고 싶으신 학부모분들 꼭 예고 보내세요. 저는 네. 진짜 추천드려요. 맞아요. 네, 조금 더 대학을 미리 접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진짜 장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실 거면 예고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저의 입시 톡톡 예체능 톡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노래 2곡 연속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조이의 좋을 텐데와 레드벨벳의 미래 듣고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 얼마 전 만난 여자 얘기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째니 그녀에게 전